여러분 상상해보세요. BTS가 30년 일찍 나와서 1995년에 빌보드 1위를 했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CNN에서 매일 K-팝 뉴스를 다루고 한국이 미국보다 문화 강국이 되었다면 실제로 그럴 뻔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숨겨진 가능성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990년 봄, 서울 성북구 기름동 지하 반지하.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방에서 한 남자가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27세. 그의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틉니다. 미군 방송 AFKN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들으며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죠. Why can't Korean music go global like this? 이도현은 항상 이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왜 한국 음악은 세계로 나가지 못할까? 그 시절 한국 가요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 히트하고 이문세의 발라드가 인기였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누구도 한국 음악을 알지 못했죠. 도현은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어요. 결혼식 축가 녹음, 동네 가게 광고 음악 제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매일 밤 11시 BBC 월드 서비스를 들었거든요. 영국 팝 차트, 독일 음악 트렌드, 미국 빌보드 순위, 세계 음악 동향을 놓치지 않고 체크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음악도 저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동네 사람들은 도현을 이상하게 봤어요. 야, 도현아. 너 나이도 30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허황한 꿈만 꿀 거야? 한국 가요가 세계로 나간다고? 말도 안 돼. 현실을 좀 봐.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죠. 아들아, 이제 그만하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라. 음악으로는 밥 못 먹어.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는 5000년 역사의 음악이 있어. 가야금 소리, 판소리 리듬, 민요 멜로디.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만들면 세계가 놀랄 거야. 매일 밤 그는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락이 서양의 비트와 만나는 순간을. 세계인들이 한국 음악에 열광하는 모습을.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의 이런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1991년 가을, 이도현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홍대 앞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현이 만든 퓨전 음악을 들려주는 작은 무대였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외국인이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who composed this music? 일본에서 온 음악 기획자 타나카 히로시였어요. 도쿄의 한 레코드사에서 일하며 아시아 음악을 발굴하러 한국에 온 거였죠. 저희가 만든 곡입니다. 도현의 어설픈 영어에 타나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This is amazing. Korean traditional melody with electronic beat. It's revolutionary.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음악 이야기를 나눴어요. 타나카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J-팝이 아시아를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음악은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한국의 전통음악은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에요. 판소리의 강렬함, 사물놀이의 리듬감. 이런 것들을 현대음악과 결합하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도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적인 것을 살려야 해요. 서양 음악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나카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가야금 소리를 신시사이저로 샘플링해보세요. 판소리의 성음을 랩에 접목해보세요. 사물놀이 리듬을 일렉트로닉 비트로 만들어보세요.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음악이 섞여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소리가 세계를 흔들 수 있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악원을 찾아다니며 전통 악기를 배우고 판소리 명창을 만나 우리 음악의 정수를 배워왔죠.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인 비트와 결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과 신시사이저가 만나고 판소리와 랩이 어우러지는 전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1992년 한국 사회는 불안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허덕였죠. 하지만 이도현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형들, 우리 진짜 해보자. 도현은 동네 청년들을 모아 댄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코리아 사운드. 김민수 보컬,
박성호 랩, 이재훈 댄스, 최동현 키보드, 그리고 리더 이도현. 이들의 음악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첫 번째 곡 아리랑 2000을 들어보세요. 전통 아리랑 멜로디로 시작해서 갑자기 강렬한 일렉트로닉 비트가 터져나오고 그 위로 현대적인 랩이 얹어지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비트 드라프스요. We are Korea, we are the future.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젊은이들은 열광했어요. 와, 이거 진짜 새롭다. 국악이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도연은 용기를 내어 해외 음반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전 세계 50개 음반사에 편지와 함께 테이프를 보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리, We are not interested in Asian music at this moment. Korean music? What is that?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곡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Dear Korea Sound, Your music is quite interesting. Especially ARIRONG 2000 has a unique flavor. Would you be interested in? 영국의 한 작은 레코드사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DJ가 라디오에서 아리랑 2000을 틀어준 거예요. BBC 레이디오 1의 존 피엘 쇼. 실험적인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음악이 나온 거죠. This is quite fresh from Korea. Mixing traditional Korean melody with electronic beats. Very innovative. 그날 밤 도연은 울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한국 음악을 알아봐준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여전히 무시당했죠. 그거 뭔 음악이야? 국악도 아니고 팝도 아니고. 해외에서 좋다고 했다고?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 1993년 여름 런던 클럽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캠든의 한 작은 클럽에서 아시아나이트라는 이벤트가 열렸어요. 일본 음악, 중국 음악, 그리고 한국 음악이 함께 소개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악에만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플레이 댓 코리언 송 에그 AIN. DJ 마크 스미스는 놀랐습니다. I've never seen people react like this to Korean music before. This is something special. 그 소식이 이도현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영국 사람들이 우리 음악에 열광한다고요? 타나카가 런던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도현 씨, 대단해요. 런던 클럽에서 매주 한국 음악만 신청해요. 사람들이 코리안 사운드라고 부르며 찾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라디오 DJ도 아리랑 2000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베를린의 클럽에서도 한국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도 냉대받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인기? 그냥 호기심 때문이야.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통한다고? 말도 안 돼.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너무 실험적이에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한류의 아이러니였어요.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국내에서는 나중에 알려지는 1994년 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의 한 음반사에서 정식 계약 제안이 온 거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코리언 웨이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훗날 한류가 될 그 단어의 시작이었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순간이었어요. 앨범 제목은 From Soul to the World. 한국에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1994년 9월 유럽에서 첫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 인디 차트 15위, 독일 월드 뮤직 차트 8위, 프랑스 얼터너티브 차트 12위. 한국 음악이 처음으로 해외 차트에 이름을 올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도현의 작은 스튜디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월세를 못 내고 장비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빠진 거죠. 형,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멤버 중 몇 명이 그룹을 떠났어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했거든요. 박성우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이재훈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죠. 한때 유럽 차트에 이름을 올렸던 코리아 사운드의 초라한 현실이었어요. 도연아, 이제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음악으로는 밥 못 먹어. 부모님의 잔소리도 심해졌습니다. IMF 때 뭘 음악이야? 당장 일자리나 구해.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그 시절, 해외 팬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K-POP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Have you heard K-POP? It's amazing. 그 시절 인터넷 게시판에서 태어난 K-POP이라는 단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희망이야. IMF로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어. 그는 남은 장비로 다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음악을. IMF의 아픔을 담은 Still Standing이라는 곡을 만들었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곡이었어요. 이 곡이 해외에 알려지자 더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This is the true voice of Korea. Powerful and moving. 2000년이 밝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온 편지였어요. 한국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일본 팬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류 붐이 시작된 거예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이도현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해. 2000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방콕의 한 라디오 DJ가 매일 한국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싱가포르의 젊은이들도 한국 음악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코리안 뮤직 is so cool. We love K-POP. 이제 K-POP이라는 단어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한국 음악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2001년 도연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공연지는 홍콩이었습니다. 홍콩 콜리세움 1만 2천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었죠. 정말 사람들이 올까? 걱정과는 달리 표는 하루 만에 매진됐어요. 더 놀라운 건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만 2천 함께 부르는 아리랑. 그 순간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음악이 정말로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구나. 홍콩 공연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도시에서도 공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죠. 특히 싱가포르 공연에서는 5만 명의 관객이 몰렸어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의 K-POP 콘서트였죠. 코리안 웨이브 히츠 싱어포 5만 팬즈 싱 얼롱 코리안 송즈 K-POP 피버 스프레드 어크로스 사우시스트 에이저. 무대에서 내려다본 5만 명의 관객들. 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음악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확신했어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2004년 3월 15일. 이도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타나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도연씨, 큰일 났어요. 빌보드 차트를 확인해보세요. 서둘러 인터넷을 켜고 빌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빌보드 월드 뮤직 차트 47위 마이너스 코리어 사운드 솔 콜링. 한국 그룹이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확인해봤지만 분명했어요. 솔 콜링이 빌보드 월드 뮤직 차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순위가 47위에서 32위로 다시 23위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미국 현지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 사운드 프롬 코리어 쉐이크스 어메리컨 뮤직 신. 뉴욕타임스 이즈 디스 더 비기닝 어브 코리언 인베이전.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CNN의 보도였어요. 스몰 컨트리 인 이스트 에이저, 사우스 코리어, 이즈 체인징 더 월드 뮤직 신. 데어 유니크 블렌드 어브 트러디셔널 코리언 뮤직 언드 마던 비치. 이즈 캡처링 글로벌 어텐션. CNN에서 한국 음악을 조명한 거예요. 그것도 메인 뉴스에서.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리언 파프 뮤직, OK-파프 에즈 팬즈 콜릿, 이즈 이머징 에즈 어 글로벌 퍼나모난. 디스 쿠드 비 더 넥스트 비그 싱 인 월드 뮤직. K-파프이라는 단어가 세계 주요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공연하는 바로 그 무대에서 한국 그룹이 공연하게 된 거였죠. 2004년 11월 23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1만 5천 명의 미국 관객들 앞에 코리아 사운드가 섰습니다. 구두 이브닝, 라스베이거스. We are Korea Sound from Seoul, 코리아.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코리아, 코리아. 그날 밤 공연은 정말 전설적이었어요. 아리랑으로 시작해서 현대적인 댄스 음악까지 한국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줬죠. 특히 마지막 곡 솔콜링에서는 1만 5천 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서서 함께 불렀어요. From Seoul to the World, 워 콜링, 코리안 드림, 네버 팔링. 공연이 끝나고 도연은 무대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날 밤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가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만 5천 명 관중 앞에서 성공적인 공연. 드디어 한국 언론도 인정. 2005년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도현이 시작한 K-팝 열풍이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기업 대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꿈꾸기 시작했죠. 형, 나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도 K-팝 프로듀서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 곳곳에 연습실과 기획사들이 생겨났어요. 홍대, 강남, 신촌. 어디를 가든 K-팝을 연습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정부의 변화였어요. 문화관광부에서 K-팝 진흥 정책을 발표. K-팝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문화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한국에 와서 연예인들이 다니는 식당, 쇼핑몰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명동거리에서 들리는 외국어들. 여기가 코리아 사운드가 데뷔한 그 스튜디오야. 우리도 한국어 배워보자.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해외 한국문화원의 변화였어요. 2006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에는 5천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몰렸어요. 누스 AIMONS라 코이. 그들은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매주 K-팝 워크숍에 수백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참여했죠. We want to learn Korean dance. 이제 한국은 단순히 IT 강국, 제조업 강국이 아니었어요. 문화 강국으로 인정. 2007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문화장관이 연설할 때 Korea is not just about 삼성 and H와 UNDAI anymore. Korea is about K-팝, K-드라마, and Korean culture that moves the world. 전 세계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2008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죠. 문화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현실이. 세계 박람회에서의 한국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열린 문화 행사에서 한국관 앞에는 매일 수천 명의 줄이 늘어섰어요. 코리아 퍼빌리언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들로 가득했죠. 한국관에서는 K-팝 공연, 한식 시연, 한복 체험 등이 진행됐어요. 그 모든 것이 세계인들에게는 신기하고 매력적인 문화였죠. 코리안 컬처 이즈 어메이징. 이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1990년부터 K-팝을 시작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지금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 보세요. 만약 30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문화의 중심국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죠. 우리에게는 5천년 역사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